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비급여 때문에 일종의 영리병원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예. 우리나라 병원들은 뭐 비급여 제공하지 않는 병원 없다고 볼 수 있고 예. 이 비급여에서 경영 수지를 맞추는 거죠. 예. 유럽에 있는 영리병원까지 이야기는 못해도 수가 낮은 걸 그런 데서 다 이제 예. 커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모든 병원이 급여, 비급여를 다 하니까 예. 일종의 뭐 영리병원 비슷한 기능도 하면서 예. 국가 또 공공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예, 예, 예.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또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 없습니다. 그럼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제 장점은 이제 한 병원에 가서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장점도 되겠군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술이 그걸 통해서 발전했으니까 예. 우리 국민들은 뭐 한국에 앉아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를 예.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이제 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장점이거든요. 예. 단점은 뭐냐면 비급여가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비급여 지금 뭐 이게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힙니다. 예. 그전부터 그렇습니다만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권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여, 비급여 다 하니까 의료 이용 횟수가 우리나라가 외래에서 세계 1위입니다. 예. 우리 의료 이용 횟수가 세계 1위인데 어느 정도 높으냐? 1위로 해가지고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예. OECD 국가 평균의 배 정도 됩니다. 오. 그리고 우리가 복지국가를 하면 덴마크, 예, 스웨덴 예, 이렇게 죠 그런 나라의 3배가 높습니다. 이걸 보험에서도 이걸 다 틀라 그럽니다. 뭐 비급여로 된 거는 무조건 다 이거 급여로 집어넣으려고 이래서 예. 이 보험에 들어가 버리면 예. 비급여로 있을 때보다 이용도가 한 3배 이렇게 그렇겠죠. 뛰어버립니다. 예. 가격이 예. 자기 부담이 아니니까. 자기 부담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비 증가 속도가 이렇게 지금 OECD가 제일 빠른데 이 빠른 속도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면 저는 한 2030년쯤 되면 아마 우리나라 의료비 GDP 중에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고 안 될까. 미국 빼고 미국 다음 정도로 높게 될 거 아니야. 이래 된다면 자, 그 당시 그때 내가 인구는 고령화됐죠. 보험료를 부담해줄 무청은 주로 젊은 층인데 우리 손자들 때 손자들은 이 제도가 붕괴될 수 있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단점도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굉장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료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 생각에는 공공의료 그러면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나라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군요. 그 뭐 예, 공공의료가 천국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를 해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에서 무상의료는 지금 없고요. 없습니까? 다 이제 본인 다 부담해야 되고 다만 우리나라보다 본인 부담률이 낮게 이제 돼 있고요. 유럽은 의료제도 운영이 유럽뿐만 아니라 의료보장 국가는 의료제도 운영을 우리나라처럼 안 합니다.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뭐 가격도 싸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지금 사게 해놨는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자꾸 허물을 사게 해가지고 지금 했던 게 비급여에서 허물을 주고 등등인데 그 방역 체계는 우리는 뭐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잡아오면서 얻으면서 뭐 한 이제 1960년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니까 한 60년 정도 이 나라들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뭐 100년 훨씬 넘게 이제 이게 되어가지고 방역 체계도 우리처럼 그렇게 촘촘하는 그런 게 좀 모자라고 그 의료 체계는 이제 아까 이제 의료보험제도 없을 때는 시장에서 우리가 의료를 사고 팔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의료기관하고 직거래지 되죠. 그렇게 환자는 가격이 좀 낮은 데를 가려고 그러고 뭐 이래 되는데 의료보장제도는 가격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에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가격을 인식 못 하도록
제도화된 게 의료보장제도. 예, 그 획일적으로 됐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가격 낮게. 시스템이 없고 낮고. 가격은 있죠. 가격은 왜냐하면 공급자가 서비스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원가는 똑같이. 원가가 들어가야지. 예. 그러니까 원가 보장이 돼야지 예. 재생산이 그렇죠. 이루어지니까요. 예. 그래 있는데 단지 그걸 이제 보험료를 통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죠. 비용을 조달하니까 환자는 보험료 낼 때는 내 월급에서 매달 딱딱 나가니까 예. 보험료 내는 거 제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병원 가면 이거는 본인 부담만 한 10%, 20% 내고 본인 부담만 하고 이용을 하니까 예.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방법을 하면 제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예. 다 모럴 헤드가 생겨가지고 예. 어려운 만약 유럽 과잉 진료가 있을 수 있고. 과잉 이용이 뭐 예. 과잉 과잉 진료, 이용. 예. 예. 그래서 과잉 유럽도 우리처럼 했으면 지금 벌써 무너졌습니다. 이용. 그래서 유럽은 이제 수요 대신에 필요도를 갖고 필요도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 보험자가 결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인구 구조, 질병 구조, 예. 자기 나라 기술, 의료 기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요 정도 서비스까지는 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요도도 이제 1차가 필요한 게 뭐냐. 그 1차 의료, 동네 이원에 제공하죠. 예. 그러면 2차에서 필요한 의료는 뭐냐. 그건 조금 많아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포괄적 따기. 예. 이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의료 용도가 우리나라 이제 반 수준밖에 안 되고 예. 이래죠. 그래서 예. 의료 시스템을 이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야. 시스템 그래 안 하면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처럼 의료 용도에서 의료 용도가 지금 뭐 현재 자기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뭐 배 이상 돼버리면 재정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쪽에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유럽 쪽에서 뭐 그렇게 신속하게 안 되는 것 같고 또 시스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래 보기엔 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유럽 국민들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복지국가 시대에 거치면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시기를 거치고 우리 경제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열심히 하는 게 초과 이런 거 근무 시간 관계없이 그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의사들도 하루에 한 잔 뭐 80명 100명 먹고 가는 유럽은 이제 사조가 그게 아닙니다. 예. 즐기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하루에 아마 30명 정도 이상 한 잔 먹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터져가 뭐 그래도 병원에 많이 오는데 우리는 대구에서 처음 터질 때 뭐 전국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밤새 가면 환자 진료하고 그러는데 유럽 경우에는 그렇게 안 그런 게 됩니다. 없군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갑작스러운 팬데믹 같은 데는 그 나라 구조가 취약하죠. 예. 그래서 이걸 그 나라 제도가 잘못됐다 이래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할 수는 없고요. 예. 정책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미국은 너무 비싸서 그 환자들이 병원 못 가서 이렇게 많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왜 그렇게 입원에 많이 죽었습니까? 미국은 뭐 코로나 많이 걸리면 뭐 감당하기 많이 어려운 죽는 것도 거죠. 예.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자유분방한 예, 그게 예. 되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정부가 마스크 쓰라면 쓰고. 잘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예.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이 지방에는 의사 만나기 힘들다. 병원도 뭐 별로 없다. 그래서 뭐 그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10년씩 뭐 지방에서 봉사하게 하겠다. 뭐 이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방 사람들도 또 아프면 다 서울 간다 그러더라고요. 큰 병원 찾아가고. 예. 그래서 정말 그 지방의 의료 서비스가 좀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이유가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환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 같은 사람 잘 구별이 안 갑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의료 이용도가 예. 지방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차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차이 없습니다. 아, 뭐 거의 지금 거의 똑같고. 의료 이용도는 우리나라 뭐 거의 평준화된 상관. 예. 평준화돼 있다. 예. 이제 우리가 77년에 이제 의료보험 77년 시작하고 예. 89년에 만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 됐죠. 예. 되면서 그때 어떤 장치를 했느냐면
정부가 진료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진료권. 예. 그렇게 이제 캐시먼 때려 해가지고 의료 지도를 그려놨죠. 진료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보험조합 설립 단위별로. 그래서 이제 시군 단위로 중진료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주시 하면 엄주시 중진료권. 춘천하면 춘천시 중진료권. 그래서 병나면 이제 그러면 춘천시 중진료권 하면 춘천 시민은 자기가 뭐 건강 공무원 의료보험증을 갖고 있든 그냥 뭐 일반 근로자 보험증을 갖고 있든 지역 보험증을 갖고 있든 관계없이 춘천 시민이 병나면 1차적으로 춘천에서 치료를 받아요. 어느 정도 종합병원까지는 춘천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했는데 치료가 안 된다. 우리 병원에서 못한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 강원도로 도 전체가 하나의 대진료권 됩니다. 강원도 대진료권. 그 강원도 대진료권 안에는 원주기독병원이 이제 3차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진료권에서 진료를 받다가 어려우면 이제 원주기독병원 3차 병원 가서 받고 원주기독병원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 의뢰서를 써주면 이제 그거 갖고 서울로 오든지 뭐 부산을 가든지 전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진료권 거쳐서 대진료권 이러니까 이제 그 해는 이도는 의료를 지역화시키겠다. 의료가 지역화가 돼야지 자원이 아주 균형 있게 균점된다. 그래야지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89년부터 그 제도를 89년 7월부터 그런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이제 2000년에 건강보험 통합하면서 지역, 뭐 직장, 뭐 처음 두드려가지고 하나로 만드니까 그 하나로 만들면서 뭐 진료권 따로 하고 뭐 그 국민들은 또 그것을 국민들은 정책 의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야, 왜 우리는 촌놈이라고 이렇게 거칠게 하고 서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는 그 불평하고 있겠네. 정부는 또 뭐 그런 진료권 만든 배경도 이해 못하고 아니, 국민이 뭐 불편하다 했더니 옳다고 진료권 다 끌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춘천 사람도 병나면 다 서울로 바로 와도 되는 거예요. 단지 서울에 이제 3차 병원, 아까 이제 뭐 서울대다, 뭐 세브란사, 삼성 이런 데 가려면 자기 지역 자기 지역의 이제 의사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KTX가 개통됐죠. 이제 2시간이면. KTX 개통됐기는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도 한 2시간 반 뭐 이러면 오니까 1일상은 번개버리죠. 다 서울로 뭐. 지방에 기업해봐야 한자가 없다. 그렇게 그 의사 숫자가 모자라서 지방하고 수준이 떨어진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원인 분석도 안 하고, 이거 지금 공공의대 만든 사람들 도대체 원인 분석을 하고 하느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없이,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전 의료진들이 기력이 다 빠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뒤통수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환자 분산을 시키는 정책을 반드시 실시하고, 의과대학을 어떻고 이야기해야지 말이 되지. 근데 이제 진료권 제도를 못합니다. 한 번 했던 걸 다 폐기시키는데, 그렇죠. 또 다시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환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뭐, 의사를, 예를 들어 시골에 의사 한 10명씩 배치한들, 한 면에 10명 배치하면 그 사람 좀 손가락만 빨리. 아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의사들 몇 분하고 이제 낙도에 의료 선교를 갔어요. 도와주러. 가서 놀란 사실이요.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치료받으려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거의 조그만 나가면 목포에 가면 병원에서 다 치료받는데 뭐 당신네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착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진료 봐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와서 진료 봐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또 그 미용 서비스를 해줬어요. 그 이제 섬에 있는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뭐 미장원 가기도 어려울 거다 해서 파마도 공짜로 해주고 의사보다 미용사가 훨씬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미장원에 가면 한 3, 4만 원 받는 거요 공짜로 해주니까 그게 인기가 더 좋죠. 의사들은 인기가 없더라고요. 의사들도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는 게 치과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치과는 이제
인근에 좀 없고 하기 예, 때문에 없으니까요. 또 그러고 치과는 좀 불편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자기 동네에 치과의사가 한다 그러면 가서 이제 입 한번 쫙 벌리고 이제 그럼 이거 가는데, 예. 이러면 되지만은 예. 일반 의사들은 예. 환영 못 받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 지방에도 예. 서비스가 다 예.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죠. 지방은 뭐 의과대학 나왔다고 누가 지방에 있습니까? 그렇죠. 능력 되면 다. 뭐 지방에 기업해봐야 환자가 없으니까. 예. 그 다 올라버리죠. 예. 그렇게 지금 뭐 그걸 핑계로 공공의대 만든다는 거는 예. 이건 뭐가 선이고 뭐가 홍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그 간호대학 얼마 전에 간호사 부족하다 그래서 음. 간호대학 정원을 2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다 장롱 면허가 됐다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2교대, 3교대 해야 되니까 고단하고 그런데 또 뭐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받을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애 키워보겠다 해가지고 장롱 면허가 그렇게 많아졌다 예, 예. 그래요. 결국 지방에 가서 그러는 분들한테 그 어떻게 보면 보상이랄까 그 수가를 높여주든지 아니면 뭐 그 해주지 않으면 또 그럼요. 의사가 많아져도 똑같은 결과가 맞습니다. 나오겠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의대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개념이 왜 잘못됐냐면 이게 이제 그 공공의료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공공의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공공의료라는 용어를 사용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게 공적 재정으로 생산되는 의료는 전부 공공의료를 다 건져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럽 공국 가도 공적 재정으로 안 하는 의료는 영리병원 의료밖에 없거든요. 예. 그 뭐 민간병원도 건강보험 환자 보면 그건 공공의료가 다 되니까. 그래서 유럽의 의과대학에서 양성하는 의사들은 다 공공의료 생산자예요. 그렇죠, 예.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한국도 공적 재정으로 생산을 하면 건강보험을 합니까? 예. 그럼 건강보험 의료가 뭐 공공병원을 지원합니까? 네, 모든 병원 다 하니까. 민간병원 다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다 공공의대네요. 의대입니다.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의사를 교육시키는 그렇죠. 그 공공의대 어떻게 공공의대를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개념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개념도 개념이지만 지금 또 문제되는 게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뭐 시도지사한테 추천권을 준다, 뭐 시민단체에서 선발한다 그래가지고 뭐 의대 학생들 사이에 굉장한 반발이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이들한테요. 어제 아래인가 문 대통령이 BTS 방탄조끼 불러놓고 청년의 날 하면서 말이야 공정을 37번이나 공정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의과대학은 시험 추가하고 어떤 의과대학은 추천받아 들어가고 그럼 벌써 공정에 어긋나는 짓거리죠. 그 다음에 시험 추가 들은 의과대학생하고 그리고 추천받아가 들어가는 특수 전형을 들어간 학생들하고 질 차이가 안 나겠나 이게. 그럼 이게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알게 된다고. 쟤네들은 저 공공의료 나가지고 삼류. 그 배치나거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